저희가 서두에서 이제 오빠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네. 명태균 씨 네. 아주 이게 시의적절하게 따끈따끈한 이슈를 가져왔네요. 첫 번째 동일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명태균의 카톡에서 이 오빠의 정체는 누구냐? 1번 김건희 여사 친오빠, 그다음 2번 윤석열 대통령.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3, 2, 1 이제 입력을 네. 해야죠. 참여하시죠. 저도 참여를 하고 이거 네, 카톡 내용을 보면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여사 조작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치는 이런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뭐뭐하고 점. 점하고 이 컴마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참 자괴감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여사는 당시에 난감하셨겠지만 우리는 자괴감이 드는 건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친오빠가 됐건 대통령이 됐건 이걸 명태균 씨한테 용서해달라, 용서의 주체가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라는 거. 근데 이제 보면 네. 내용을 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봤을 때 좀 당혹스럽긴 하죠. 그럼요. 당혹스럽긴 한데 네. 여튼 저 내용이 진짜 오빠가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과를 하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네. 대통령은 명태균 씨를 안 좋아했네요. 명태균 씨를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 거고 네. 친오빠라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로는 명태균 씨가 여튼 김건희 씨 관련해서 가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친오빠하고 이렇게 말싸움 비슷하게 났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어떤 카톡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들은 거고. 뭐 이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명태균 씨도 모르겠습니다. 그 JTBC 보도와 그다음에 TV조선의 보도가 약간 좀 다르거든요. 제가 좀 전에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왔을 때는 이 명태균 씨가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본인은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JTBC에서는 약간 좀 내용이 좀 두루뭉실을 하지만 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제목이 뽑혀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친오빠냐 오빠 대통령이냐라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보면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네. 그 뉴스토마토에서 불거졌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줬느냐, 네. 뭐냐 공천에 네. 영향을 행사했느냐 네. 그거였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텔레그램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내용이? 근데 거기 보면 명태균 씨가 요청을 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네. 날 믿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네. 얘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경선이 기본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약한 후보들을 찾아서 설득을 해라. 네. 이건 노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사그라들었는데 갑자기 5만 군데 이제 폭탄이 터지면서 등장인물들이 너무 단막극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거의 거기 드라마가 됐죠. 네, 드라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저는 명태균 씨 얘기하면서 조금 하나 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제가 대통령 그 수행을 했고 1호차를 탔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 그런 일정을 제가 다 네. 갔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맞아. 왜냐? 마지막 토론회 KBS 토론회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 대기실로 갔거든요. 그럼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 약간 숨도 고르면서 약간 이제 끝나고 난 평가도 하고 네.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네. 왜냐면 당이 당기니까 저희도 뭐 긴장을 했다가 딱 풀면서 그때 이제 장제현 전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논현동 쪽 강남으로 넘어오라고 단일화 하려고 지금 만나야 된다. 근데 장제원 전 의원의 매형이 카이스트 교수고 그 교수가 안철수 후보하고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렇게 들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제가 봤으니까. 네, 장재원 후보의 그 매형집, 그러니까 누나 맞습니다. 집이었죠. 네. 결혼한 누나 집에 가셔서,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기가 좀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게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 배우의 이제 뭐 그 명태균 씨 얘기는 아니 뭐 본인이 근데 그럴 했다고 수가 하니까. 없는 게 본인 말로 명태균 씨가 자기는
윤핵관이랑 사이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맞네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 가장 핵심이라는 장재현 전 의원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요. 명태균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세훈 시장도 만나게 했는데 뭐 몇 번 만나면서 자기가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막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그래요. 오세훈 시장 스타일을 아는데 네. 아니 처음 본 사람이 선거 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지 모르지만 네.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와줄 달라면서 네. 그렇게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사실. 네, 한번 이 오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참여자분들의 어떤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친오빠 15.7, 윤석열 대통령이 84.3.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참 정치라는 게 인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남성분들이 77%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김건희 여사 친오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3%,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적네요. 더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일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93%, 7%.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거든요. 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카톡 내용이 이렇게 맞습니다. 나온 것이 저는 이게 좀 세대별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10대하고 20대는 거의 똑같고요. 네. 이제 67대 33. 그다음에 30대는 오히려 84대 16이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도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용산에서는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해명이 해명 같지가 않았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이게 야당에서는 무슨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가 이런 걸 노렸다고 봐요. 분명히 자기가 이 카톡 올렸을 때 오빠라는 게 나왔으면 분명히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칭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이거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약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보여요. 한번 보수 진영 한번 망해볼래? 나 이거 내일부터 계속 깐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카톡 내용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태균 씨가 했던 워딩 중에서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재보궐선거 때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기간이 15일인데 15일 동안 언론도 그렇고 모든 국민을 본인이 속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참 명태균 씨한테 대한민국이 놀아난다는 것도 참 자괴감이 들고, 정말 대한민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뭐 명태균 씨가 다 깠으면 좋겠어요. 까서 좀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인된 것들도 대부분 그렇게 말이 반박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대통령실에서의 이런 확인을 정확하게 이걸 뭐 대통령이나 여사에게 확인을 하고 지금 내는 것인지 메시지를 그냥 이걸 뭐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크게 봤을 때 두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난 거는 두 번이다. 근데 그때 설명할 때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대통령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관련해서는 이제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로키로 가고 일일이 대응 안 하다가 이게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오늘은 오빠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빨리 알아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저 같으면 저의 판단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건 반응 안 냈었어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내버리니까 오히려 더 증폭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내지 않고 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일이 이런 그 오빠는 뭐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친오빠를 그냥 대통령이라고 생각할까봐 친오빠라고 얘기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고, 또 졸지에 이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무식하고 뭐 이렇게 오히려 이런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다는 것이,
근데 이제 제가 뭐 대선도 하고 저도 이번 네. 선거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이걸 바라봤을 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럴까? 여사는 왜 그럴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요. 시점을 그 당시로 봤을 때 저도 선거를 뛰는데 선거를 뛰었을 때 이 명태균 씨가 이상한 사람이고 브로커고 뭐 그렇지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네. 그 전에 아는 사이고 맞아요. 네. 이준석 당대표도 예전부터 아는 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뭔가 되는 데 있어서 여론조사가 튀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렇죠. 선도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그 P&R 여론조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각인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선거를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말주변이나 지금 보면 댓글을 올리는 거 보면 간단치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저한테도 지금의 상황을 모르는 액면 그대로 있을 때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좀 그럴싸하구나. 그럴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가장 본질적인 거는 이 사람이 공적 영역에 사인으로서 뭔가 개입을 했다면 그거는 불법적인 거지만 요 사항만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좀 기분 나쁘고 이상하죠. 사실 저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굳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 뭔가 선거를 이기고자 하는 절박감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명태균 씨에 대한 입장을 잘못 포지셔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기꾼이고 허풍쟁이다라고 포지셔닝을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나오는 것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답변 자체가. 근데 아니 어느 정도 그래 뭐 선거할 때 도움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위법사항이 있으면 위법사항이고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좀 이 문제가 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데 뭐 슬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지겨워지기 시작한다. 짜증나죠.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